네, 지난 시간에는 복강경 수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자, 이 수술이요, 관절에도 또 같은 방법이 사용된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바로 관절경인데요. 오늘은 무릎에서 시행할 수 있는 관절경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디사랑병원의 변재영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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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원장님, 이 관절경 수술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과거에 시행하던 관절 수술이 절개를 해서 수술을 했다면은 절개하지 않고 관절에 가는 그 구멍을 몇 개 뚫어서 그 구멍을 통해서 수술하는 것을 관절경 수술이라고 합니다. 네. 잠깐 그림을 보시면은 네. 좌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쪽에는 작은 그 구멍을 통해서 카메라를 넣고요. 또 다른 구멍에서는 수술 기구를 이용해서 수술하는 의사는 환자의 그 수술 부위를 보는 것이 아니고 멀리 있는 수술 그 TV 모니터를 보면서 하는데요. 이것은 그 실제 그 무릎에 대한 그 관절경 수술을 그 찍어놓은 사진이거든요. 네. 한쪽에서는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요. 한쪽에는 수술 기구가 들어가 있고 한쪽엔 필요하다면 이렇게 우리가 그 물을 넣어서 관절을 그 부풀리게 됩니다. 이런 그 것을 우리가 관절경 수술이라고 합니다. 네. 원장님, 근데 무릎에 생길 수 있는 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 관절경으로 치료할 수 있는 무릎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과거에 관절경 기구들의 그 발전이 안 되고 수술 그 기술도 발전이 안 될 때는 단순한 진단이나 염증을 제거하는 정도밖에 안 됐다면은 요즘에는 점차 그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손상된 조직을 봉합도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인대가 파열이 된 경우에 네. 인대를 요즘에는 다시 만들어주는 재건수를 또한 관절경 수술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관절염이나 또는 그 연골 손상이 있어서 이식 수술까지도 관절경 수술을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종류의 수술이 있는데, 그러려면 좀 장비가 좀 다양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장비들이 있나요? 아마 관절 장비의 그 세트를 이루는데 가장 그 많은 기구들이 이렇게 필요한 것이 아마 관절경 수술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하나의 세트를 이루는데 억 단위가 넘어가는 그 큰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림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다양한 이런 그 수술 그 장비들이 필요한데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들어가고 카메라를 밝게 비추어줄 수 있는 그 전원의 그 동력이 필요하고요. 그거 이외에도 수술 기구들의 그 파워를 줄 수 있는 그 모터가 있고요. 수술하는 의사가 직접 볼 수 있는 이런 TV 모니터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그 사진이나 동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이런 영상, 이미지 장치가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카메라가 있고요. 카메라와 관련된 여러 그 케이블들이 있고, 그 이외에도 그 조직을 제거할 수 있는 여러 다른 그 장비가 필요한데, 이거 이외에도 직접적으로 사람의 눈이 관절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그 카메라를 우리가 관절 안에 삽입을 하게 되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기나 각도가 다양한 그런 카메라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쓰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관절경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어떤 것이 무릎에 좀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막상 수술을 하게 되면은 수술자의 그 손이나 여러 기구들이 직접 관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는 그 쇠꼬챙이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가늘고 긴 이런 그 수술 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탐식자라고 하는데요. 이런 탐식자를 직접 그 관절 안에 넣어서 손상된 부분을 확인을 하고 수술 방법이나 치료 방법들을 그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림은 무릎 안에 그 손상된 연골을 탐식자를 넣어서 그 확인하는 그런 그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무릎에 염증 조직을 제거해야 될 때는 어떻게 수술이 진행되나요? 마찬가지로 네. 칼이나 가위와 같은 이런 그 조직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그 기구가 관절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기구를 이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절삭기입니다. 절삭기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타에 달려있는 그 가는 그 칼날이 달려있는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요. 보시면 이게 아주 칼날이 날카롭죠. 네, 네. 날카롭네요. 네, 이런 기구들을 직접 관절 안에 이렇게 넣어서 손상된 조직과 염증 조직을 이렇게 그 제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관절 같은 경우에는 그 직접 기구가 들어가지 못하는 깊은 부위나 아주 그 안쪽 부위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절삭기는 아주 길고
또한 굽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그 수술 기구들이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그 무릎 안에 연골이 그 우리가 찢어졌다고 그러죠. 네. 연골 파열인 경우에 그 손상된 조직을 제거하고 있는 그런 그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과거에 관절경 수술을 할 때는요, 레이저를 이용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요즘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10여 년 전에는 레이저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네. 레이저의 문제는 너무 고열이 나고요. 그 당시만 해도 레이저에 대한 그 다양한 어떤 그 관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개발하는 게 좀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인 그 고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고주파 기구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보시면은 이 기구들이 고주파 장비가 되겠는데 고주파의 그 장점은 레이저와 같은 몇백 도의 고열이 나지 않고 50도 내외 아주 적은 열이 나기 때문에 원하는 조직만을 제거할 수 있고 주위의 정상적인 조직은 손상이 안 가는 장점이 있고요. 그러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레이저가 고주파가 지나가면서 손상된 조직을 제거하는 걸 볼 수 있죠. 네. 또한 저쪽에 음압이 걸려 있는 석션이 있기 때문에 손상된 조직이 또한 바깥으로 빨려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조직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절개를 하지 않고 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좀 기구들도 다양할 것 같아요. 어떤 기구들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관절경 수술들이 다양한 수술을 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런 수술 기구들이 발전이 안 된 이유가 있는데요. 잠깐 그림을 보시면은 이 그림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기구들은 무릎 그 십자인대가 파열이 됐을 때 십자인대를 다시 만들어 주기 위한 그런 기구들이 되는데 이것만 해도 꽤 많은 그 개수가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말고 다른 수술할 때는 또 다른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기구들이 필요하고요. 이거 이외에도 무릎 안에 연골이나 인대나 뼈가 손상이 된 경우에 다른 수술과 직접 그 기구들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정교하고 아주 조그만 기구들을 이용하는데 이것들의 그 지름이 보통 한 5mm 내외 정도 되니까 아주 작은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무릎 관절경 수술 하면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아무래도 수술이다 보니까 네. 처음에는 마취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네. 마취 후에는 가는 그 1cm 내외의 구멍을 2-3개 정도 뚫은 후에 한쪽에는 카메라가 들어가고 한쪽에는 작은 관을 이용해서 그 우리가 그 수액 그걸 넣는데 물을 넣는 이유는 관절을 부풀려야 시야도 확보가 되고 하기 때문에 관절을 넣고요. 진단과 수술을 마친 후 그 부위를 다시 봉합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무릎 관절경 수술이 이 째는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게 적다고는 하지만 마취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마취를 거치나요? 대부분 그 큰 문제가 없다면 척추 마취를 이용을 하고요. 만약에 환자가 척추 마취를 못할 정도의 그 고령이나 아니면 어린이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이용하고 큰 수술인 경우, 보통 수술 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전신 마취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좀 장점도 많아 보이는데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잠깐 수술한 환자의 다리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쪽에 보시는 그 사진이 수술한 부위에 그 사진을 찍어놓은 그 사진이 되겠는데, 보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칼 들어간 흔적들이 보이죠? 네. 이거와 같이 절개 없는 수술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장점이 있고요. 흉터가 안 남는 장점도 있고요. 네, 깔끔하네요. 예, 입원 기간이 짧고 회복도 빠르고 흉터도 적고 이런 그 다양한 그 장점들이 있습니다. 회복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관절경 수술을 한 후에 네. 재활을 거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과정을 겪게 될까요? 대부분의 관절 수술이 비슷한 과정을 겪게 되는데 초기에는 아무래도 안정을 하기 위해서 반기부스나 보조기 착용을 해야 되고요. 한 일주 내외. 그 이후에 관절을 꺾는 운동을 기구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CPM이라는 다양한 그 기구들을 이용해서 환자가 큰 통증 없이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정상 그 사회생활에 복귀하기 위해서 근력 운동과 재활 운동을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근데 보통 수술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수술 후에 부작용이나 좀 합병증 이런 게 좀 걱정이 되는데 그렇죠. 합병증은 없나요? 합병증이 없는 수술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절개하는 수술보다는 관절경 수술인 경우에는 월등히 그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적고요. 초기에 관절
그 경우를 수술하게 되면 안에 피가 차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걸 우리가 혈관절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감염의 가능성은 절개를 하는 수술보다는 아주 월등히 낮아져서 보통 1%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이 무릎 관절경 수술 네. 아무래도 흉터도 적게 남고요. 회복 기간도 빠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수술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무릎 질환을 관절경으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틴사랑병원의 변정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